이승환입니다. 봄이 왔는데 통장에도 봄이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뭔가 오는 얘기를 좀 가지고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투자에 관심들 있으시죠?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화기에 투자 관련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어디 그 단톡방 같은 데에서 투자 관련된 정보를 무료로 준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에, 참가하다 보니까 이 투자에 관심 있는 그 어떤 타겟으로 분류가 됐는지 제 전화번호가 저에 대한 신상이 그래서 어, 많은 문자가 오는데요. 그 문자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단타성에 대한 그 추천을 해주는 정보방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문자들이. 짧게는 뭐 코인, 주식, 뭐 300% 보장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길게 뭐 핸드폰에 뜬 그 세로 화면이 다 차지 않고 이렇게 올려봐야 될 정도로 긴 내용을 가지고 뭐 읍소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는 뭐 장담한다라는 내용까지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음, 좀 그런 문자를 보면서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아, 돈 벌 정보가 있는데 그 돈 벌 정보를 자기들이 무료로 나눠준다고? 또는 월에 뭐 300이든 100이든 뭐 그런 그 리딩 비용이라고 하죠. 그 정보를 주는 비용을 받고 자기들이 돈 번 찬스를 우리에게 무상 제공 또는 팔아넘긴다.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주식이 있어요. 그럼 그 주식에 대한 호재가 있을 경우에 어, 그 정보를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거 정말 확실하다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내일 하루 정도만 아니 일주일만 투자하면 일주일에 한 30%, 40%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주식이 있다면 내가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서라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겠죠. 이거를 다른 사람과 정보를 나누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주면 그 구매 가격이 다른 사람도 사면서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적절한 구매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팔아 넘기는 순간 나는 비싸게 사거나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어, 셈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자기네 투자나 리딩에 대해서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홍보성 문자를 보내는 거는 이건 우리를 이건 두 가지로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를 자기네 주식이나 이런 거 코인 가격을 올리는 소재로 우리를 써먹거나 무료일 경우에 또 리딩방이다 그러면은 돈 받고 리딩 했는데 안 되면 소비자 탓, 잘 되면 본인들 뭐 덕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세상 이치라는 게 돈 되는 거 그냥 남한테 거저 주는 일은 없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되는 거 일단 나부터 벌고 보는 과정이니까요. 정말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귀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투자 스터디 모임을 가지고 차곡차곡 공부를 하게 하면서 그걸로 수익을 내게 해주지.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여기다 낚싯바늘 던지세요. 저기다가 그물 던지세요. 그러면 얼마 받습니다. 이런 도사 같은 일을 해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이들 호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빠른 수익을 원해요. 조바심. 이 조바심 내는 것 때문에 진짜 좋은 수익의 기회는 다 뻥 차버리고, 그냥 급하게 어디 들어갔다가 망하는 일만 반복적으로 어,
이제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은 지났는데 수익은 안 난다는 거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높은 수익과 짧은 시간. 이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선호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기에 말려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일단 시장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이 섹터, 만약에 S&P 500 인덱스가 뭐 연 9%다. 그러면 연 9% 정도 수익을 이상하는 것은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소위 그 펀드 매니저들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투자의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조차도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야, 나처럼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아. 좋아. 공부해. 좋은데 일반인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S&P 500 인덱스 꾸준히 투자해. 이거죠. 우리가 많은 투자 전문가들을 만나러 가지만, 물론 있죠. 제가 아는 분들도 한국에 계신 주식 고수분들이나 경기 분석, 재무제표 분석, 주가 분석 하시는 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공부하세요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원칙을 만들어서 투자하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는 건 귀찮잖아요. 힘들죠. 엉덩이 아프고 머리 아프고 뭐 아픈 거 투성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투자 시나리오가 잘 맞지 않으면 돈을 또 잃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도 아프고 통장도 아파요. 일단은 내가 그 아픔의 기간을 견뎌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 그래프가 우상향 돼서 한 15년간에 한 6배 정도 버는 수익률로는 만족을 못 하겠다라고 마음을 급하게 먹는 순간 우리는 아차 사기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다. 그러면은 그때 잃어버린 기회와 금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또 더 높은 수익에 기웃거리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그 떴다방 같은 주식 리딩방에 연결되셨던 분들은 계속 그런 데를 기웃거리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아예 쳐다보기 싫어서 투자의 티격자조차도 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긴 얘기 가지고 왔는데요. 투자 성과를 낸다는 것은 무엇보다 인내심, 네, 이 인내심, 이 세 가지 글자, 뭐세 글자죠? 한 단어, 인내심,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공부도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오랜 기간 동안 투자 원칙을 지켜서 이루어가는 수익을 받기는 어려운 거죠.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 것 같은 거죠. 특히 이렇게 장이 떨어지거나 뭐 속이 부러진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때에 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리디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속상한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나. 내 잃어버린 수익을 어떻게 하나. 이럴 때 문자가 뿅 옵니다. 한두 건만 받은 게 아니죠. 자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구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문구에 뭐라고 나옵니까? 잃어버린 수익률 단숨에 복구해 드립니다. 뭐 얼마 만에 얼마 됐습니다. 회원 인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죠.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어요. 여기 S&P 500에 뭐 2006년도에 1억을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9년도 상반기 정도, 1, 4분기 정도에는 그 1억이 반이 돼 있죠. 반도 안 되죠. 59%니까. 그러면은 이런 성과에 내가 마음을 평정하게 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제 빼서 들어가면 떨어지는데 계속 나락으로 가죠.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됐다는 얘기를 별로 많이 못 들어봤고 또 한 번 잘 됐어도 공부해서 잘 되신 분이 아니면 계속 끌려다니시는 경우가 열의 아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이랍니다. 이참에 그 인덱스 투자와 장기 인덱스 투자와 단타 투자에 대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좀 떠올라서 여러분들과 나눠봅니다. 원칙은 하나죠. 인내심. 인내심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요. 인내심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투자의 세계에선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을 꾸준한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면 반드시 버는데 이 사이에 많은 변수가 있죠.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줄 테니까 옮겨라부터 시작해서 또 뭐 나를 믿으면 된다라든가 뭐 짚어주는 데 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성과를 저해하는 것이 되고요. 또 뭐 생활하면서 가정사가 있고 뭐 사업하다가 보면 또 이사하다 보면 돈을 빼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런 한 5년, 6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이 억울해서 딴 건 하자. 이렇게 변동되는 투자 원칙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버핏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워렌 버핏이 오랜 시간을 투자의 대가로 있으면서 했던 얘기가 S&P 넣으세요. 그리고 은퇴할 때 열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내심을 찾지 못하죠. 투자의 대가를 찾아가서 물어본다고 하면 버핏만큼 훌륭한 사람 찾기도 어렵지 않을 텐데, 쉽지도 않을 텐데, 굳이 우리가 우리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또 그들의 성과를 검증해 보지 못하면서 굳이 거기다가 우리 시간과 돈을 넣고 또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 것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덱스 투자가 좋고요. 적립식 투자가 좋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이때 1억이 지금 한 6억 정도 됩니다만 이 포트폴리오 구조상으로 꾸준히 적립식 했으면 그 중에 한 3배인 13배 정도, 적어도 10배 정도는 무난히 벌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15년이니까 1년에 한 뭐 600, 700 정도씩만 꾸준히 저축했어도 총 납입한 게 한 2억 정도 됐다고 해도 이때까지 버는 게 그 10배인 20억 정도가 됐다는 거죠. 15년 동안. 2억을 가지고 20억을 벌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래프상으로는 그것이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S&P 500을 15년간 꾸준히 적립식을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20년 뒤에는 그 10배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위대하신 버피동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떨어지는 장에서 내 심적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가지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 플러스 조바심 방어 프로젝트, 조바심 방어 프로그램 이런 거 있으면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어스원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앞부분의 얘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뒷부분 얘기를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이 천천히 하는 편인데 오늘 되게 빨랐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잠깐 보고 갈게요. 노란색이 S&P 500 인덱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때 같은 때 보면 요 노란 그래프는 밑으로 팍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한 50%, 이때는 한 30% 떨어졌습니다. 요럴 때라면 어, 이 가만히 버티고 돈을 들고 있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포트폴리오를 고민해서 만들어냈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중이죠.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한 2년 반 정도 유지해왔던 피어스 원 오리지널 원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올해 초에 제가 좀 리모델링을 좀 해봤어요. 리뉴얼을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표를 좀 조정하다 보니까 파란색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내면서도 S&P 500보다 훨씬 낮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빨간색 그래프를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투자 성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월 3일까지 1214일간 운영했는데 그때는 대부분 이 빨간색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으로 운영이 된 결과이고요. 중간중간에 돈을 좀 넣었습니다만 뭐 16%라는 가중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은 지금 4%인데 아시다시피 그래프가 꺾어졌다 간신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4%면 뭐 거의 마이너스들 많이 보신 분들에 대비해서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 결산 금액이 이제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프 볼게요. 피어스원은 리얼 맨 처음에 했던 거 원조 피어스원은 9% 연평균 수익이고 S&P 500은 9.01%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제가 리뉴얼한 것들은 보통 예전에 했던 것보다 3% 정도 더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작지 않죠? 예, 3% 정도 수익이 더 났다. 15년간 3% 누적해서 그 정도니까 매년 따졌을 땐 크지 않지만 1억에 대해서 300만 원을 더 준다는 얘기는 또 다르게 들리실 것 같고 10억에 대해서 3천만 원이 더 생긴다는 것도 다르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 벤치마크 업데이트 했던 거를 이제 저번 달까지 1월까지였죠. 지금 이제 2월 걸로 그래프 업데이트를 한 수치가 여기에 나온 건데 지난달에는 이제 이게 6만 불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6배 정도의 수익을 낸 셈이 되었었죠. 표준 편차는 피어스 원이 제일 적어. 이 말은 흔들림이 제일 적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S&P가 제일 높고요. 피어스 원은 흔들림과 수익률이 얼추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하락폭에서 또 좀 매력적인 게 피어스 원 네오는 하락폭이 피어스 원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요번에 팬데믹 기간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것 때문에 요 폭이 좀 벌어졌어요. 피어스 원 같은 경우에 금리 하락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이
평가절하 되면서 금리 올라가니까 평가절하 되면서 요 하락폭이 커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어스원 네오는 그 채권 비중을 약간 줄인 모델이죠. 그래서 샤프 레이쇼 요거는 뭐냐면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이건데 이 중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네, 그리고 솔티너 레이쇼 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인 수익률은 어떤 정도로 더 좋냐 했을 때 역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과의 연동률은 S&P 500에는 얘가 좀 더 가깝습니다. 피어스인데요. 그런데 에, 성과는 더 좋아요. 마이너스 51 대 마이너스 27 정도로 방어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 편입니다. 주간 업데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3월 3일자로 보자면 지난주 마감일이 2월 27일이 아니라 맞네요. 예, 2월 17일 대비 다우존스 1.75 올라가고 S&P 500 1.9% 올라가고 나스닥이 자그마치 2.58% 올라갔는데 많이들 불안해하시죠. 왜냐? 2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어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언급됐기 때문이에요. 2월 ISM 제조업 PB가 47.7을 기록해서 전월 대비 좀 상승했는데 이게 여전히 확장의 기운이 50을 하회하고 있고 제조업 활동이 부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부 항목 가운데 신규 수주 지수하고 투입 비용 지수 모두 전월비 대비 상승한 점은 고물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고물가 이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틀랜타 연은 총재가 3월에 금리 인상 합시다라는 이런 류의 얘기를 했고요. 그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본격화될 수 있게 꾸준하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아직 안 잡혔으니까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혔으니까 금리 인상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게다가 미국의 노동시장과 소비자 수요가 강력하다는 신호가 보내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2월 4주차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19만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감소했어요. 실업급여가 감소했어요. 이제 나참 네, 감소했어요. 어쨌든 이번 결과는 일부분에서 기업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매우 좋다.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몇 달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경기가 노동시장이 너무 좋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에 연준 인사들의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금리 인상 지지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물론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일부에서는 이제 고용 둔화가 결국은 나타나지 않겠느냐 뭐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최근 경제 지표들이 노동시장과 소비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이에 연준의 인플레이션 제어 관련 의구심이 늘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연준 뭐 하는 거냐? 시장만 망가뜨려 놓고. 근데 안 할 수도 없는 게 고용률이 좋으니까 이 임금이 올라가요. 임금이 올라가니까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소비를 또 많이 해요. 그러니 인플레이션 잡기가 어렵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연준은 의회에 제출한 반기 통화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가하는 도전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 또한 소비 지출 둔화 징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는데 이에 따라서 연준 인사들은 경제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절한 금리 인상이 0.25냐 0.3이냐 0.5냐 이거 지금 관심 많이 가거든요. 0.5 그러면 또 한번 놀랄 것인데 아무래도 오늘 이 내용들 보면은 어,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근로자이자 소비자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시장에서 돌리고 있다. 많이 쓰고 벌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내용이 이번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3월이죠. 그럼 3월 20일을 예상했을 때 지금 3일이니까 약 보름 정도 뒤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시장에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이렇게 반짝 들고 올라간 우상향된 요 지표가 다시 한번 꺾어져 내려올지 올라갈지가 되는데요. 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가야 된다는 거 하나는 알겠습니다. 모를 땐 안전이 제일이죠. 네, 모를 땐 안전이 제일이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시게 보내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